안녕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언제까지나 항상 좋아지기만 하고 언제까지나 항상 나빠지기만 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반복한다. 좋아진 것은 나빠지기 마련이고 나쁜 것은 어느 시점이 지나면 좋아지기 마련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이클에 따라 돌아간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안 좋아지는 시기 초입에 접어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잘 살아가고 싶다, 잘 살아야 된다, 어려움을 겪지 않고 괜찮아지기를 바란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살고 안전하게 괜찮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정신줄을 좀 붙들어 매야죠. 앞으로는 시시각각 상황이 변한다라는 거죠. 폐업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대출을 해달라고 은행 창구에 가서 사정을 해도 돈을 빌리는 일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또한 이미 빚을 낸 사람들 대출이자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감당 못하겠다고 비명을 지르는 일도 늘어날 거라는 거죠. 이번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몰락한다라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은 당장 나에게 힘든 일이 닥치면 남들이 어떤지가 안 보이죠. 나 혼자 죽겠고 나 때문에 다른 것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죠.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몰락하면서 야반 도주하고 뛰어내리고 온갖 고통에 시달릴 거라는 거죠. 꽤나 힘들고 어려워질 일들이 벌어질 텐데 이렇게 엉망이 된 현실을 되돌리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런 마음 때문에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에 그 엄청난 결정을 할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하는 일도 되게 많을 거라는 거죠. 꽤나 지겹고 꽤나 지루하고 힘든 무서운 현실이 닥칠 것이기 때문인 거죠. 앞으로 최소 5년 이상은 힘든 일이 힘들고 어려운 긴축의 기간이 벌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얘기하지만 또한 그 운명을 극복하는 것도 사람의 몫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평생 똥통 속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극복할 것이냐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물론 견디는 건 절대 쉽지 않죠. 처절하고 외롭고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과거로 되돌아간다고 한들 우리가 이미 벌렸던 일들을 되돌릴 수 있을까? 바뀔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아닐 것 같은 거죠. 저는 저대로 제가 만약에 앞으로 지금 타임머신이 생겨서 5년 전으로, 10년 전으로, 20년 전으로 되돌아간다고 해서 내 인생이, 내 삶이 괜찮아질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지금의 모습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 그냥 단순히 시간만 되돌린다고 내 마음과 내 태도가 바뀌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럴싸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좀 더 재질이 공상해 답답하고 어려움, 현실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각기 현실적이고 냉정한 모습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언제든지 반복되고 또 비슷한 일은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항상 무너지고 절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내 삶을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다짐하고 각오를 해야죠. 발버둥 치고 애쓰면 그 힘들고 지루하고 답답한 기간을 견디겠다라고 각오하고 행동으로 조금씩 옮기면 그래도 바꿀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한심했던 제 과거를 벗어내고 앞으로 좀 더 괜찮게 새롭게 살아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 유튜브를 들어주시는 한 분께서 제게 아직 젊기 때문에 기회가 많을 것이다. 너무 잘났다고 우쭐하지 말고 너무 못났다고 절망하지 마라. 앞으로의 삶을 잘 다듬어 나가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그것은 창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그 말씀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죠. 그래,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내 모습이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지만 시간을 더해가면서 내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좀 더 괜찮아지는 상태로 다듬어 나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거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만만치 않죠. 세상은 점점 더 팍팍해지죠. 재테크를 부르짖는 사람, 경제적인 자유를 얘기하는 사람, 그들에게 걸려들면 그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는 현금을 가지니, 자산을 가진, 경제력을 가진 이가 대거 많은 것들을 갖는 시기가 올 거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IMF 당시에도 10억짜리 건물을 5천만 원, 1억에 가져간 사람들도 많았으니까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 태도, 행동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에 잠깐의 실수로 인생이 망가지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쌓이고 쌓여서 일이 터지든 아니면 쌓이고 쌓여서 자신의 능력이 축적이 되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지금은 꽤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하죠. 묻지마 살인도 범람할 것이고 전국에서 조커가 창궐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무섭죠? 두렵죠? 앞으로 기준금리가, 시중금리가 10%가 넘어가는 일도 곧 벌어진다라고 하니 좀 더 숨죽이고 지켜봐야죠. 금리의 상단금리는, 주택담보대출 최상단금리는 이제 이번 달에 7%를 돌파한다고 하고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올해 연말쯤 되면 8%, 9%쯤 최상단금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요. 내년에는 12%, 내후년에는 14, 5% 되겠죠. 그렇게 되면 보통의 사람들이 대출 받는 시중금리가 얼마가 될까요? 지금 시중금리가 한 4%, 5%쯤 되잖아요. 4, 5%잖아요. 내년은요. 6, 7% 되겠죠. 그 다음 년도는요. 8, 9% 되겠죠.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시중금리 자체도 매우 올라갈 거라는 거죠. 이게 닥친 현실인데 금리 10% 시대가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갭투기한 사람들, 연끌한 사람들, 비투한 사람들은 난리가 난다라는 거죠. 물론 IMF 당시에도 시중금리가 20%, 30%였을 때가 있었죠. 근데 그때는 그게 일시적이고 짧은 기간에 그랬고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는 극복을 했죠. 근데 앞으로는 많이 어렵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 좀 더 쭉 늘어뜨린 채로 길게 흘러간다라는 거죠. 2022년에 올해 7, 8%, 내년에 10%, 내후년에 12에서 14%가 될 거다. 최상단 금리요. 라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앞으로 한 3년 뒤쯤 되면 시중금리 10%가 그냥 다반사가 되겠죠. 저도 2008년에서 2012년을 더듬어 보면 그 당시에 주택담보대출을 7%를 받았으니까요. 지금은 한 4%쯤, 4% 중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택담보대출 7%, 8%를 받는 게 금방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꽤 힘들고 어려운 시기다. 많이 두렵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지금의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그냥 거저 넘길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듯 남의 이야기처럼 흘려버릴 수 없을 거다라는 거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 정부 때 좀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더 암울하고 더 어두울 거라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난 이후에 대거 돈을 풀었죠. 재정을 되게 많이 풀었단 말이죠. 그로 인한 빚을 누가 갚습니까? 국민들이 갚겠죠. 재벌가 족벌가 권력가들이 갚냐고요? 아니죠. 결국에는 전기세 올리고 수도요금 올리고 가스비 올리고 지하철 버스 요금 올리고 물가 더 폭등시키고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머니를,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데 10년 전하고 2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소득이 특별하게 늘지 않았는데 집값은 너무 많이 급등했죠. 이게 정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코로나 팬데믹 시절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거품이 많이 끼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거품이 빠지는 시기다 라고 보면 맞죠. 물론 우리가 바라는 집값 하락이 빨리 오지 않을 수 있고 지지부진하고 꽤 오랫동안 호가로 시장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확실한 건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이 감당 못할 무게 때문에 많이 어려워진다. 많이 고통 속에 살게 될 거다라는 거죠. 꽤 어려운 일들이 속출할 거다.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어갈 거다 라고 보는 게 맞죠. 꽤 힘들고 꽤 살벌하고 꽤 무서운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질 것이다.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또 지하철로 뛰어들고 이런 일들이 차고 넘칠 거다라는 거죠. 지금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바닥을 다지고 그 다진 현실의 토대 위에서 삶을 어떻게 꾸려갈지를 냉정하게 궁리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절대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과도한 욕심은 몰락을 부른다. 그리고 빚은 절대로 거저 주어지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에게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매우 무서운 것이다. 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매우 뻔한 얘기고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 불편하고 힘든 현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달러도 모아놓고 저축도 하고 생업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